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어제 5.18 민주묘지에서는 5.18 4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SNS를 통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중요성을 밝혔는데요. 5.18 진실 찾기에 공을 들였던 현 정부의 노력 그리고 한계를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5.18 기념식을 찾았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정신적 토대가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취임 초기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의 5.18 망언과 왜곡이 이어졌고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출범도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2년 뒤 두 번째로 참석한 기념식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지난해 40주년 기념식에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언과 고백을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5.18 조사위를 통한 진상규명과 왜곡처벌법 제정, 옛 도청 복원 등 현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약속이 남은 임기 내에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한빛 원전 5호기 핵심 설비인 원자로 헤드에서 무자격자가 작업을 하고 부실 공사도 이루어졌다는 문제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하청업체와 시공업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등 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허술한 용접에 무자격 작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한빛원전 5호기. 검찰 수사 결과 의혹 대부분이 확인됐습니다. 하청업체 작업자 2명은 부식에 강한 금속인 알로이 690으로 용접해야 하는 부분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하고도 기록서를 허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업자들은 수동 용접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하청업체의 용접 담당 조장이 작업자들의 자격 시험을 대신 보는 등 자격 인증도 엉터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와 시공업체, 한수원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은폐에 급급했습니다. 특히 시공업체와 한수원 관계자들은 용접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격도 없고 또 이걸 은폐로 뒤덮인 이 용접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할지 정말 엄악한 심정이고요. 모든 용접부에 대한 전면 재검 등을 좀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찰은 하청업체와 시공업체, 한수원 관계자 등 8명과 함께 시공업체와 한수원 법인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나주와 여수, 순천, 화순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 1명이 밤사이에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어제 하루 확진자는 전남이 10명, 광주는 4명으로 지역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일가족 가운데 백신 접종을 받은 70대만 감염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매곡동에 거주하는 일가족 7명 가운데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백신 접종을 받은 70대 남성만 감염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과 함께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30도에 가까이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광주 전남 지역은 보통 단계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차차 흐려져서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새벽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상황인데요. 담양이 1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28도, 화순 29도로 덥겠습니다. 여수의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순천 27도가 예상됩니다. 목포 24도, 영암과 강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남해안 남중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은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해저 터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면서 해저 터널 건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은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상암동을 해저 터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연이어 무산됐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2038년 아시안게임을 대구시와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26일 국회에서 유치 추진 계획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 유치는 2019년 국회에서 진행된 달빛 내륙철도 포럼에서 광주시가 먼저 제안했으며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달빛 내륙철도가 빠진 것을 계기로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시범 적용 중인 6명 사적 모임이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부터 전남 지역에서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고 있지만 동부권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군에서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범 적용이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다만 6인 모임을 허용하는 대신 현장 점검 강화 등 조치를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는 23일까지를 여수시민 긴급 멈춤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서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70명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한편 서시장 주변 노점 5일장을 임시 폐쇄하는 등 행사나 외부 활동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